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사입니다. 동남입니다. 네, 오늘은 탁월한 사유의 시선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은 저희 독서 모임 책이죠. 네, 다음 주에 있을 독서 모임에서 하게 될 책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눠볼 부분은 첫 번째 차례가 이렇게 있어요. 1강부터 5강까지 있습니다. 태진석 교수님이 강의한 거를 원고로 만들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냥 1강, 2강, 3강, 4강, 5강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첫 번째 1강, 부정, 버리다 부분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진행 방법은 우선 각자 얘기하고 싶은 부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철학적 시선을 갖는다라는 뜻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시선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 버려야 된대요. 그게 바로 1강에서 말하는 부정, 버리다입니다. 이 버리는 건 전면적인 부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과정을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중국의 역사를 한번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국주의가 팽배해서 서양이 동양을 침략해서 자신의 세력을 넓혀갈 때쯤 중국도 서양의 침략을 받습니다. 서양이 중국을 침략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아편이 있는데요. 그게 아편전쟁입니다. 아편전쟁 말 그대로 아편을 밀무역해서 그 사람들을 아편으로 다 중독시켜버리고 결국에는 그게 전쟁으로 발발하고 정말 중국이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 패배해서 비굴한 조약을 하나 맺는데요. 그게 바로 1860년 베이징 조약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체결한 강화도 조약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약을 맺고 중국은 복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수.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복수인데요. 이 복수의 개념은 뒷골목에서 천하게 해자되는 그런 복수가 아니라 그 굴욕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절실하게 표현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 복수의 결기도 없이 무조건적인 화해나 평화, 용서를 들먹인다면 이는 나약함의 표시일 뿐이라고 합니다. 복수는 자기 극복이고 자기 회복의 필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 복수를 꿈꾸는 과정이 뭐였냐면 바로 서양 배우기입니다. 왜 내가 서양하고 싸웠는데 졌잖아요. 왜 졌을까? 지금 서양하고 진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서양을 배워가지고 그 이유를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중국 사람들이 서양하고 졌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아직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대포나 군함이 없었어. 그래, 그들이 사용했던 그 무기 그거를 만들자 한 게 바로 양모운동입니다. 그 양모운동을 막 해요. 그래서 대포와 군함을 만들죠. 그런데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났는데 대포와 군함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양모운동이 실패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졌을까? 또다시 생각을 해요. 그럼 더 근본적인 게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결과 정치 제도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우리는 왕권, 서양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입헌군주제나 내각 이런 제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치 제도를 개혁을 해가지고 한번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보자. 이게 바로 변법 자강운동입니다.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신진 세력의 투쟁이 일어나고 결국엔 신진 세력이 지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중국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더 큰 힘을 찾아야 되는데 더 근본적이고 더 큰 힘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고 그들이 찾은 해결 방법은 바로 문화, 윤리, 사상, 철학입니다. 그들이 가장 근본적인 게 뭘까라고 생각한 게 바로 문화, 윤리, 사상, 철학이었어요. 바로 정신적인 거였죠. 이걸 한마디로 추격하면 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유의 과정을 보면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서양을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의 종국적인 점이 바로 철학이었습니다. 외부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부에 의해서 나를 버리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외부에 의해서 꽝 하고 부딪혔는데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무슨 문제가 있구나.
큰 문제가 있구나. 그게 도대체 뭘까라고 계속 생각하고 뭔가를 계속 해보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그럼 다른 걸 시도해보자. 그래서 그걸 또 시도해보고 아 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걸 시도해보고 결국에 종착점이 철학이었던 거죠. 이런 전면적인 부정의 단계에 가가지고 찾은 게 철학이었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에 세국 정체를 펴가지고 서양이 제국주의가 한창일 때 동양들을 다 찌르고 다녔어요. 찔러서 자기의 공급 가임이 된 물건을 동양의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 우리나라도 외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도 마찬가지였지만 폐쇄 정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 대포와 군함 같은 무기가 약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에는 우리는 서양도 아니고 일본에 의해서 문호를 개방하고 식민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이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기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계속 이유를 찾고 계속 결국에 찾은 게 아 내가 철학이 부족했구나. 철학을 보강해야겠다라는 문제 해결 방안을 가지는데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우리는 그냥 종속당했죠. 네, 우리는 식민지 하에 과연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나라를 되찾기에 바빴고 그리고 제도 또한 개혁하지 못했고요. 그 제도 또한 개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또다시 6.25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미국, 소련, 중국 이런 나라에 의해 또다시 한번 제도가 우리 스스로 그 제도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의해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되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런 사유의 과정이 없이 갑자기 됐기 때문에 제도는 발달이 됐을지 몰라도 아직 정신적인 의식 단계는 그것보다 훨씬 저 아래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이 네. 결국에 얻었던 가장 큰 본질적인 게 바로 철학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그런 철학적인 그런 시선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부터 최진석 교수님은 우리가 한번 전면적으로 우리 것을 한번 부정해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내 것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은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효율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모색 끝에 결국 철학이라는 높이를 따라가잖아요. 이 철학이라 함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략적인 높이에서 하는 사고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전략과 전술의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전략이라고 하면 이미 짜진 판에서 하는 전술적인 사고와 달리 아예 판을 새롭게 짜는 겁니다. 판을 뒤엎는 겁니다. 그 이미 짜여져 있는 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판을 뒤엎어서 새롭게 사고하는 거. 그게 전략적인 거고 그게 바로 철학적인 시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쟁을 일으킬 것이냐 말 것이냐. 전쟁을 일으켜서 국제 질서나 주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새로운 구도로 끌고 갈 것이냐 라고 하면 이게 전략적인 사고이고요.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럼 전쟁이 벌어진 상황 안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해야 되지? 어떻게 방어해야 되지? 병력을 어떻게 전개시켜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전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는 전술적인 차원에서만 사고를 한대요. 이미 짜여 있는 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라고 하는데 전략은 아예 판을 새로 뒤엎는 거예요. 그 답을 찾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겠 네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정해진 답을 찾는 거는 네. 그 틀 안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면 우선 부정을 하게 될 거고 네. 또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첫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책에서 우리가 책 읽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자기 개발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심히 하는 방법. 답을 다 이렇게 실현시키는 거겠죠. 네. 방법적인 면을 추구하는 게 자기 개발서면 그게 바로 전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삶의 방향 이런 거를 설정해 주는 거라 전략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철학적인 사유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한국에서는 인문학 열풍이 일고 있는데 왜 그럴까? 바로 전술적 차원에서의 삶을 끝까지 가본 다음에 전략적 차원으로 상승하려는 필요와 욕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존 세대들은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따라하기, 벤치마킹. 이미 답이 주어져 있었거든요. 벤치마킹. 외국에 이미 잘 마련된 성공 신화를 보고 그냥 그 방법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됐어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답이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됐던 거예요. 열심히 따라만 하면 됐던 거예요. 이건 바로 전술적인 차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게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시는 거죠? 네. 지금 만약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방향을 설정해야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삶의 방향. 그래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인문학 열풍의 의미를 아직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만 이해할 수 있대요. 이런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인문학을 그저 인문학적 지식으로 또 습득해버리는 그런 또 잘못된 우를 범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월을 또 헛되이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전술 차원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예전에 솔직히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거에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전술적인 삶을 살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전략적으로 살아라 하면 이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그거를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요. 생각을 하면 안 됐던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에 넌 열심히 해. 질문하지 마. 생각하지 마.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생각하고 질문하니? 그냥 외워. 이게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세뇌당하고 그게 맞는 걸로 오인을 하니까 사고가 이미 굳어져 있어요. 네. 이 사고를 깨야 되는데 이게 바로 벌이다. 부정입니다. 전면적으로 부정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다 전면적으로 부정해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철학적인 사유, 철학적인 시선, 탁월한 시선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내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철학적 높이로 상승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거의 다 대부분 철학적인 높이로 상승한 사람들은 전면적인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성공이라고 하면 약간 그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사고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창의적인 인물들, 네. 예를 들면 스티븐 잡스나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마크 저크버거? 우리나라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이 책에서는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사람, 네. 자기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하는데 예술가들, 작가도 그럴 것 같고요. 네. 네, 자기만의 영역.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은 전면적인 부정. 전면적인 부정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방을 하는데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음. 그 한 단계 창의적인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라로 치면 선진국에 속한 선진화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선도력을 가지고 그 선도력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우리가 또 계속 얘기를 하면서 천천히 한번 풀어나가 보죠. 이제 똑남님이 인상 깊었던 부분 말씀을 해주시죠. 우선 1장은 부정이 제일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리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우선 그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먼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단만을 추구하는 종속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자기의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그런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과감하게 버리는 것. 그게 첫째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분도 제일 먼저 강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나를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전면적인 부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를 떠나서 개인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는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문 하나하나의 개인이 네.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와 다른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부딪힙니다. 그 부딪힘 때 나는 혼란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한 걸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내가 적응을 못하고 도태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다가오면 나는 정말 혼란스럽고 방황하고 괴롭습니다. 그 과정에 반드시 누구나 돌입하게 돼 있어요. 그 과정은 누구나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중국 사람들이 사유했던 것처럼 뭐가 문제일까? 계속 돌아보세요.
누군가로 인해 내가 뭔가가 혼란스럽다면 그 혼란의 정체는 뭔가, 그걸 계속 찾아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한테 버려야 할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 버려야 할 걸 버리면 그게 전면적인 부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정말 그 버리는 게 버려야 될 거 자체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버리기 위해서는 그 기존에 했던 생각을 맞아요. 뛰어넘어서 환경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좀 자기 안전지대를 탈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뭔가가 있을까요? 그거는 환경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영상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거나, 아니면 이런 책들을 통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철학이 국가 발전의 기초다. 이 부분이 좀 생각해 볼 게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일본의 그런 아베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그걸 또 작가님께서는 이 아베가 왜 그런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원인이 더 중요하다. 그분이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분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고, 그 모습의 이면에 있는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 그런 시선을, 바로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고 예,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일본하고 감정적으로만 이렇게 대립하지 말고 왜 아베가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세요. 그게 바로 탁월한 시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수의 감정만 계속 갈아가지고 분노의 감정만 표출하지 말고, 진정한 복수란 내가 계속 그들을 배우고 그들보다 더 뛰어넘으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그들보다 한 단계 높은 시선을 갖는 것. 그래서 그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래요. 여기에서 왜 그런지, 아베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아마 여기엔 담아놓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건명원에서 아마 학생들한테 강의했을 때는 말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나요? 예. 네. 우선 기존의 가치관을 좀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면적인 부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버릴 게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나 버릴 수 없잖아요. 네. 오래된 습관, 악습,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간습들, 기존의 생각들, 이런 걸 한번 쭉 보시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걸 하나하나씩 버리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건 자기 성찰이고 자기 노력입니다. 네. 꾸준히 자기를 버리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버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